네, 안녕하십니까. 양평 현안을 속 시원하게 파헤치는 현장 입사대표 김성표입니다. 지난번 첫 번째 순서로 윤관신 예비 군수본에 이어 오늘은 김주식 예비 군수본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장 입사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질문과 동일한 조건의 검증을 시간을 가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주식 예비 군수본님 시청자분들께 본인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평 국민의 후보 김주식입니다. 저는 양평에서 나고 자라서 지금 28년 동안 환경 NGO에서부터 기업인으로 성장하는 이 시간까지 양평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수 후보가 돼서 양평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님의 출마의 변과 핵심 공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양평은 지금 많은 세월 동안 제가 양평에서 28년 동안 NGO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 또 기업 경영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저희 양평은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경제도 되게 피폐화되어 있고, 또 어느 하나 도시계획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 지금 현실입니다. 제가 환경운동을 하면서 늘 아쉬운 게 규제하지만 이 규제를 정말 어떻게 철폐하고 활용해서 양평의 환경을 접목해서 잘 발전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많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저는 국토부 정책 자문 8년 해봤고요. 환경부 20여 년을 NGO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양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평은 저희가 무슨 규제 정책으로 해서 개발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기업을 유치해서 양평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라는 막연한 그거보다는 기업을 유치해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고향에서 좋은 직장, 좋은 기업을 다닐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고 경제활동을 될 때 그 많은 인구들이 좋은 자원이 돼서 양평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지역 현안 및 발전 방안에는 무엇입니까? 네. 저는 양평은 기업 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환경 규제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단지 추상적인 용어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정책이라는 것은 저희가 도시 기본 계획을 전체적으로 짜면 지금 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와 콘도 같은 경우도 선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환경 용량을 정량을 줘서 많은 부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줬지만 하나 기업에서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기업 하나가 망가짐으로써 지역경제 피폐화된 현실이 양평 옥천면입니다. 하나콘도가 지금 없어지는 바람에 그 옥천이라는 곳에 경제 활동이 전혀 없지만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지역까지 와 있습니다. 또 양평시장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대화되고 많은 사업을 투입을 하지만 지금 그런 사항조차도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양평에서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위에 경영이라는 사항은 편익입니다. 경영을 해서 행정과 경영을 겸비한 사람이 양평 군수를 해서 어떤 사업이 됐든 추진할 수 있는 결단과 추진력을 가지고 이끌어갈 때만 양평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부분들이 규제를 통해서 발전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도시계획 안에 제대로 짠 것도 없고 도시계획 안에 전체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환경부 국토부하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안에서만 개발한다고 하면 환경부나 국토부에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비카오스 같은 경우는 그 단일 면적에 1,300만 명이 삽니다. 그래도 도시가 팽창되어 있고 잘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평은 좀 우죽순처럼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기본 계획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고 단계적으로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교통 인프라 및 확충에 대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 원래 고속도로가 2016년서부터 2005년 개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평에서 가장 떠들어서는 양평 송파 IC 문제인데 사실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그때 당시 정병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2016년, 2020년까지 그 도시 5개년 개념으로 해가지고 송파에서 양평까지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게 약 한 28.5km, 거리로 한 15분 정도 될 겁니다. 예산으로 한 1조 2천억이 소요되는 걸 해서
턴키 방식으로 대화하고 얘기했던 건데 이게 지금 다 됐던 거 아닙니까? 뭐 김성규 의원님께서도 이걸 추진하셨고 정동균 의원님 때도 추진하셨고 근데 이게 본질이 IC 문제로서 본질이 전환되는 부분은 좀 아쉽고요. 이게 빨리 하루속히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양평은 1대교 밑에 2대교에 또 제 4차선 복선을 좀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에 문제되는 부분들을 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팔당도 지금 별도로 2대교를 통해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양평에 오는 그 교통 체증이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개군 주민들을 좀 만나보니까 개군과 그 여주 쪽에 좀 다리를 하나 좀 놨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좀 여러 가지 검토해볼 문제고 우리가 지금 실현역서부터 강화에 다리를 하나 놔야 되는 게 아마 양쪽의 지역민들이 수건 사업일 겁니다. 지금 현재 1대교, 2대교로는 이 교통 체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강화면 쪽 운신리 그쪽에서 지금 현재 고속도로 IC가 난다는 그 신원 쪽으로 다리를 하나 더 놔서 교통망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요. 국민과의 소통 및 행정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군수가 된다고 하면 일주일 동안 5일 중에 이틀은 대외적으로 나갈 겁니다. 대외적으로 나가서 비즈니스를 할 겁니다. 경영을 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예산도 따오고 기업도 유치하고 해야 되고 지금 그 고급 공무원들이 누굽니까? 부군수님, 국장님, 과장님들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행정을 맡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군대 있을 때 행정을 맡습니다. 그리고 NGO 활동하면서 실무도 받고 경희대학 석사도 따서 행정학과 전공입니다. 그러나 군수는 행정에서는 안 됩니다. 경영을 해서 회사를 끌어간다는 이런 개념으로 끌고 가야지 모든 걸 일일이 하나하나씩 챙겨가지고 하는 건 특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 단위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 면의 주민자치와 면장님과 그 공무원들이 특색 있는 면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요. 군수는 일단 기업 유치 또 경제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도나 국토부나 중앙정부 예산 가서 예산을 따와가지고 그걸 줘서 그래야지만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기술협의 이사장님도 만났고요. 판교 실리콘밸리 이사장님도 만났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헬스케어, 바이오 같은 업종을 들어오면 얼마나 성장이 되겠습니까? 하나가 들어오면 지금 SK 반도체 2천이 하나 들어오면 지금 세수가 3년 동안 지방세가 1조 9천억입니다. 그런 세수를 받는 겁니다. 그럼 양평도 기업을 유치하면 SK가 하나 들어오면 그 밴드 회사가 120개가 들어옵니다. 인구위뿐만이 아니라 세수도 확충되고 지역경제도 활성되는 게 당연합니다. 양평도 기업을 유치해야 됩니다. 군수는 전적으로 4년 동안 기업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고 이 인원이 이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떠나지 않고 양평에서 기업을 다니면 선순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초고령 사회인데 우리가 양평이 38%가 초고령 사회입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먹고 자라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내 주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벤처기업 이사장님들 만날 때 가장 조건이 뭐냐면 주거 환경과 교육 환경입니다. 주거 환경? 저희가 군 유지 만들어주면 됩니다. 지식산업센터 만들어서 많은 부분들을 데리고 오면 됩니다. 양평의 가장 특징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게 교육 인프라입니다. 지금 양평에 있는 대학이 스카이 대학이 한 150명 갑니다. 그리고 타 대학까지 해서 한 250명 갑니다. 이렇게 교육 환경이 좋은데 기업 오기에 가장 좋은 게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이 주거하고 교육인데 이거 충분히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면 양평도 젊어질 것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대대손손 부모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이런 토대를 만들어 간다고 하면 양평은 더욱더 20만, 30만 도시가 자연적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개인 역량 및 비전에 대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많은 시련도 겪어봤습니다. 제가 IMF 때 부도도 났습니다. 부도 나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양평 내려올 때 정말 저 집 하나 2천만 원짜리 전세 하나 지금 현재 집사람이 장사하는 그 가게 하나였습니다.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양평에 물 문제가 터졌을 때 보험대라는 것을 출범하고 비상대책 협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작고하신 김학조 대표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좀 도와달라. 근데 사실 때거리도 없는데 이걸 해야 되나?
참 많은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이 시작된 게 그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28년 동안 봉사하면서 정말 좌우나 우로나 눈을 돌려본 적도 없고 제 개인 명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바보 같다고 하지만 지역을 위해서 헌신해왔고 이런 역량을 가지고 저는 앞으로도 양평군을 이끌어 갈 것이고요. 또 양평군을 이끌어 가는데 제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고 또 교도소를 가도 또 어떤 상황을 발생해도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양평만 잘 된다고 하면 제 몸 한번 바쳐서 양평 발전을 시키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양평 국민들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그 기업을 하고 지금 이제 주식회사 골든팜이라는 회사를 제가 가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회사를 정말 많이 키워놨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기업하듯이 양평군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가가 아닌 정말 행정 플러스 경영자, 양평을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하나 양평을 개발할 때 1대교에서부터 2대교까지의 행정타운을 이전한다고 하면 그 행정타운을 어디로 갈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현재 있는 곳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분이 이런 대화를 하니까 뭐 MBC 경영을 할 거냐? 그건 맞습니다. 양평은 무슨 산업이 돌아가고 개발을 해야지 하다못해 최소한의 기본 단위가 식당에서부터 그 관련된 모든 업종을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양평 시장을 가보십시오. 식당에 한 사람 먹기가 바쁩니다. 제가 양평군 시장연합회 정책실장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군수는 할 수 있습니다. 결단하고 추진하면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28년 동안의 역량, 제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여러분들이 사주십시오. 김수기한테 투자하면 제가 이 회사를 양평군을 여러분을 행복한 높은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